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제 밀양에 있는 박영칠 목사, 이름을 일부러 거론합니다. 고신척에서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에 울산에 있다가 목사가 되고 제가 그 뒤로 한 3년 있다가 또 목사가 2년 후에 목사가 됐나요? 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고신을 떠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토의를 했죠. 토의보다 내가 상담을 요청했죠. 어제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 자신이 충격이 큽니다. 몸의 반이 보니까 거의 불구로 되어 있더라고. 불구로. 뭐라 그러지? 신장병? 신장이 나와가지고 투석 중인데 왼쪽 눈, 왼쪽 어디 허파? 폐? 왼쪽 간경화. 근데 겉으로 항상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데 힘을 못 쓰죠. 눈도 안 보이고 왼쪽 눈, 왼쪽 귀도 안 들리고. 그러면서 아무런 표시를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내는데 목회도 잘하고 뭐 노회장까지 했으니까 잘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내는 것도 자기가 참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질문에 막혀버리더라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 질문이 이제 아침에 좀 계속 떠올라가지고 야, 이 질문에 모르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앞에서 이야기가 당당하더만은 그 질문하는 것만 툭 떨어져 버려요. 내가 마음이 지금 아침에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사실 맥이 풀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분명한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은 된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두 가지 전제죠. 두 가지 전제에 각각 이유. 오시면 된다 그럴 적에 뭐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 할 때는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내가 던졌을 때 모르겠다 하더라고. 응?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내용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이거 분명히 관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물 듣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에 적어도 목사라면은 이 질문 앞에 적어도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저는 봅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주어지고 이거는 또한 목사뿐만 아니라 2012년 이전에는 목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데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오늘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들어야 되니까 한번 듣겠습니다. 왕정, 전제주의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놀랍게도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기 이익만 찾는 녀석들이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우리가 죽음에 제일 가까이 간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의하고를 저는 못했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은 6월 24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쟁이 났다는 그 이전에 휴전선에서 38선에서 매일 티격태격 거렸어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38선 전체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한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났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6월 24일 미국은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밤에 자기 고향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들이 토요일이면은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때 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밤 한 9시쯤 됐는데 서재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트루만 회고록에 보면은 책 읽다 자려고 이게 책 읽다 보면 이제 자죠 보통. 그래서 책 읽다 자려고 서재에 들어가 있는데 애치슨 장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마. 그랬더니 애치슨이 지금 밤도 깊었고 밤 한 9시 넘었으니까 비도 오고
이럴 때 또 그때는 비행기가 4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거기서 워싱턴까지. 밤에 비행기가 뜨면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십시오. 트루먼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뉴스가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를 걸게. 왜? 미국하고 한국 시간대가 다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깨 있는 줄 알고 전화 막 걸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애치슨 장관이 내가 정보가 확실해지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 6월 25일 날 워싱턴으로 날라와서 그래갖고 회의를 하는데 모이셔 그래갖고 근데 아주 소수만 모이는 겁니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맞죠? 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냥 일사천리로 한국에 미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그게 코리안 디시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 사례입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공산국가, 독재국가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천천히, 전쟁 때 어떻게 천천히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전쟁하러 왔는데 그러고 나서 막 전투가 벌어졌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도착했죠. 부산에. 근데 전쟁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버린 나라인데 지금 우리 애들이 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육군이 가서 싸우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보고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하늘의 뜻이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분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내가 전화 받을 때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라는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그 자기는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무조건 가서 막는다. 그러면 작은 전쟁은 뭐고 큰 전쟁은 뭡니까? 한국은 트루먼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잖아요. 한국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바보처럼 굴면 스탈린은 독일을 공격할 거야. 독일을 공격하면 이건 도무지 안 막을 수 없죠.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을 막으려면 코리안 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그랬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트루먼 애치슨 이 아주 절박한 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군이 7월 5일 날 처음으로 미군이 북한군하고 전투를 합니다. 저쪽 서울에서 그 수원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지금 이름이 소존비라는 휴게소가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처음 전투한답니다. 그래서 미군 150명 죽었습니다, 그날. 정말 대참사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곧 빌리그레엄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아침에 트루먼한테 전보를 친 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 트루먼 회고록이 아니라 이분의 회고록을 읽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자기가 6.25 날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 보낸 거 그거 전보를 친 거가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메일 같은 거 없을 때 다 전보 쳤잖아요. 전보는 글자 숫자대로 돈을 치니까 그 문장이 좀 엉성합니다. 뜻만 통해요. 그날 그렇게 전보를 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명의 기독교도들이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에게 이 위험한 순간 지혜를 주시라고 strongly urge,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Show 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적대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인구 비례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Than any part of the world.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죠. 저거를 첫날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일사천리로 가야 되겠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지 정말 5년밖에 안 되는 때 난 전쟁에 미군이 또 싸우러 오는 겁니다.
이때 알았으면 뭐 한국은 끝나는 거죠. 솔직히 끝나는 거죠. 100%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이 역사에 그 섭리가 있다가 이제 제가 이 글은 내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디 글을 썼더니 그 유영익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역사학 박사 하시고 이승만을 제일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자료 어디서 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 회고록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Just as I am 이라는 그 회고록의 앞부분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재밌는, 제가 이 방대한 역사를 다 이렇게 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화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게 요 그림하고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메가더 장군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전선 시찰하러 왔어요. 아직 북한군이 서울은 점령했는데 이제 한강까지 넘어오기 전이에요. 그때 노량진 쪽에 보니까 한국군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일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한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후퇴 명령이 없다면 그럼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한테 병사가.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그 통역하는 대위한테 저 병사에게 말해주게 곧 구하러 우리가 올 것이라고. 그러고 싸운 전쟁입니다. 역사에 한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그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중공군 피난 행렬 미군이 와서 전쟁하는데 지게를 지고 다닙니다. 지게. 저 사진을 제가 아까 말한 그 책에다 저거를 사진으로 집어넣으라고 보냈더니 편집하는 아줌마가 자기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울었다고 그랬는데 미군이 저걸 지게를 지고 보기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미군이 저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물리학이구나. 야, 이거 여기다 박격포를 싣고 다녔습니다. 박격포.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죠? 박격포도 싣고 다니고 지게의 장점이 뭡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지게 끝내주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낮잠 잘 때는 얼마나 좋아요. 45도 각도로 딱, 그죠? 쉬기도 좋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근데 서양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A-프레임입니다. A자 틀. A자죠. 요새는 저거 이제 박물관 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도 저 지게 하는 분들이 아줌마가 물건 많이 사면 실어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얘기죠. 이 전쟁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정말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말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정의가 승리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쟁은 두 개의 다른 정의의 싸움입니다. 이쪽도 정의고 저쪽도 정의예요. 근데 이긴 나라가 지가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악마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이겼으면 처칠이 악마가 됐을 겁니다. 히틀러는 정의롭지 못해서 졌나요? 약해서 졌죠. 솔직히. 다른 나라 이쪽보다 약해서 졌습니다. 미국 힘이 더해지니까 약해져서 진 겁니다. 미국 힘이 더해지는 걔네들이 셌습니다. 독일군도 버클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써 있어요. 독일군 버클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전부 하나님 열심히 믿었죠. 근데 왜 독일이 졌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영국이 하나님 편에 쓴 싸움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 했는데 그걸 링컨 대통령 얘기를 읽다 알았습니다. 남북전쟁하는데 1년 동안 지고 있었습니다. 북군이. 아니 노예 해방하자는 게 하나님 쪽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못 죽였는데 1년째 되는 날 처음으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엔티에탐 전투라는 데서. 무려 3,700명이나 죽었는데 북군 장군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백악관으로 뛰어갔죠. 카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는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9.11 딱 나갖고 첫 번째 내각 회의할 때, 첫 번째 강요 회의할 때
부시 대통령이 럼스펠드 장관 보고 소리내서 기도하시오. 막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는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가서 때려 죽일 수 있다. 아무나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내가 이제 기독교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책을 내 앞으로 써야 될 책 목록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그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적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전쟁터는 그래서 정의 불의가 아닙니다. 분노예요, 분노. 왜 젊은 친구들은 전쟁을 하는가? 자유를 위하여? No. 평화를 위하여? No. 철수를 위해서 합니다. 내 친구 철수가 죽었어요. 저놈들한테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fight for his bodies. 자기의 그 소꿉 친구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자유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저놈들이 철수를 죽여? 복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덜덜 떨다가 옆에 있는 친구 죽으면 총 들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총알이 막 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6.25 때 그렇게 인명피해가 높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양반 아저씨가 죽었어. 저놈들이 그냥 학살한 겁니다. 지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병사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또 저쪽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인명피해가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 하는 그런 전쟁이 됐죠. 메가더 장군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우리 군을 지휘하시오.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야,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작전 통제권을 넘기다니. 전쟁에 이기려고 넘긴 것이죠.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중간에 질문했는데 한강다리 왜 끊었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사람은 다 북한 밑에서 살아 나만 도망갈게 그래서 끊었나요? 북한군이 나만 저 한강 밑으로 갈까봐 끄는 것이죠. 그때 급해가지고 그때 뭐 잘못 끊었는지 뭔지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디시전을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져야지. 지금 저걸 끊고 자기 도망가고 한국 사람들 많이 죽였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람들 죽이려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끊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도 절박하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지 북한군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외치만 살라고. 전쟁터에서는 그 장군 살리는 거예요. 월남전 할 때 말이죠. 소대장 죽으면 전멸이기 때문에 병장들이 앞에서 소대장 앞에서 먼저 뜁니다. 왜? 지가 맞아야 되니까. 소위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뭐 기본 논리죠. 김정일도 김일성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북한군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한테 귀야 한국군을 지휘하시오 하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특수한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한국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오. 그랬더니만은 메가더 장군이 귀하의 용맹한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기초를 아는 사람입니다. 메가더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은 아닙니다. 성질이 너무 강팍해요. 기독교 말로 강팍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한 것은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저 사람 점수를 능가하는 1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저에다가 아주 끝내주는 거에서 아메리칸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입니다. 민주국가인데 시저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막 아주 그러고 그래서 미국 교수들한테 미국 장군 이제 랭킹 매기라면 저 사람은 아주 밑에 나옵니다. 못돼 먹은 장군으로 나오죠. 그런데 저 사람의 그 철학이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은 이기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지 끝나는 겁니다. 핵을 써도 되고 중국하고 전쟁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코를 깬 거죠. 한국군 네가 지휘해.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군 지휘가 미군한테 넘어간 건데 그게 조금 변질됐지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준 거죠. 예. 그런데 이거 뭐 평시전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작전 지휘권을 전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그러다가 광주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군이 저 광주에서 막 총 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이 죽었어라고 그러니까 야 미군이 내가 언제 쏘라고 그러겠니? 내가 쏘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는 한국군은 니네가 지휘해. 내가 지휘했다고 욕먹기 싫어. 전쟁 나면 내가 지휘할게. 그래서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평시, 전시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쐈은 거는 평시예요. 평시. 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가 되면 미군이 지휘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가서 쏴버렸죠. 우리 군이 반응하죠. 연평도 쏘니까 우리가 쐈죠. 연평도가 쐈는데 그게 전쟁이면 미군이 쏴라 그래야 쏘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걔네가 쐈는데 우리가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전시 선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시가 선언된 후부터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전쟁 나면 우리가 지휘도 못한다. 전쟁 나면은 전시가 선언되면 우리가 지휘 못합니다. 근데 전시가 어떻게 선언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30명이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그런 건 회의도 안 합니다. 북한군 30만 명이 왔다 그러면 둘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전쟁 맞습니다. 라고 사령관들이 얘기하면은 국방장관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국방장관이 동의하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시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지휘를 미군이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 전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전시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한테 작전권을 주고서 이제 미군이 막 전쟁한단 말이죠. 메가다가 막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메가다가 인천 상륙도 하고 인천 상륙이 9월 며칠이죠. 그런데 휴전선에 38선에 한국군이 맨 처음에 도달한 것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되기 한 이틀 전이에요. 동해바다에서 제일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한국군이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38선에. 그때 정일곤 장군이 사령관입니다. 정 장군 지금 뭐하나? 예, 38선에 와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 올라가야지. 예, 각하. 거기 올라가는 것은 메가더 장군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각하께서 지휘권을 글로 넘기셨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정 장군, 당신은 누구 부하야? 소리 빽 지르니까 저거 군인들 좀 멀리서 전해서 소리 좀 차려하죠. 예,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내 명령 들어 올라가. 그래서 10월 1일 날 올라간 겁니다. 국군의 날. 예, 그래서 10월 1일 날 한국군이 38선을 먼저 넘은 거예요. 이제 전쟁이 달라지는 것이죠. 원래 미국은 전전 상태를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38선까지 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목적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감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며칠 있다 미군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줬지만은 그냥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몇 달 만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뭐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하고요. 그래서 휴전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놈의 휴전이냐. 지금 북한 놈들이 전쟁 일으켰는데 지금 전쟁 끝까지 해서 통일을 해야지. 미국이 뭐 더 이상 정말 트루먼 대통령 인기가 지난번 부시보다도 못했습니다. 이때. 왜? 뭐 3.6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뭐 몇만 명씩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긴 뭘 끝내? 참 못 살게 굴었죠. 미국이 완전히 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다 아니까 나중에 그래 그러니까 휴전 조약에 내가 차마 찬성은 못하겠고 반대를 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이걸 들어주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줘. 그러면 내가 반대는 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 휴전 협정에 우리나라 사인은 없습니다. 김일성, 팽독회,
마크 클락, 나밀, 그리고 이제 미국 육군 중장 해리슨 5명 사인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환이었고 유엔군 사령관이 했으니까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은 있는 거고, 북한 말대로 너네는 휴전에도 협정하는 놈이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 아직까지 북한이 그랬습니다. 너네 휴전에도 사인 안 했잖아. 근데 무슨 평화협정 당사자야. 그건 미국하고 나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중국이 나도 해야 돼. 나도 싸웠으니까. 그럼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